알기 쉬운 회로이론 14장 비정연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학습 내용은 비정연 주기파 그리고 퓨리의 급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비정연파의 대칭성에 대해 살펴보고 퓨리의 급수의 예 그리고 비정연파의 어떤 그 시료값과 전력 기타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학습한 것은 정연파였죠. 정연파. 그래서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정연파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정연파는 뭐냐? 우리가 그 지금까지 다뤘던 교류회로의 전력이나 전압이나 전류들은 다 사인파죠. 사인파를 사실은 정연파라고 합니다. 사인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와 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정연파는 사인파가 아닌 모든 파형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구형파라든가 톱니파라든가 구형파는 이런 구형파죠. 그리고 톱니파, 뭐 삼각파 이런 것들을 어떤 펄스 같은 것들도 있죠. 펄스, 이런 펄스들 다 비정연파입니다. 그래서 정연파가 아닌 그런 파형들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인파, 즉 정연파로 구성된 전압이나 전류, 거기서의 전력이라든가 위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는데 비정연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정연파는 그 푸리에라는 사람이 그 무엇을 얘기했냐면 푸리의 급수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푸리의 급수 혹은 푸리의 분석, 푸리의 그 변환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비정연파는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폭과 주파수가 다른 그러니까 비정연파가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구형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구형파는 여러 개의 진폭 그러니까 주파수도 다르고 진폭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쭉 더해서 보면 그 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푸리에죠. 그래서 결국은 비정연파를 우리가 정연파의 여러 개의 합으로 각각 구성할 수 있는 그 비정연파를 정연파의 합으로 진폭도 다르고 주파수도 다르고 이런 그 합으로 표현을 해서 정연파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리의 분석은 바로 그와 같은 특정한 그 비정연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정연파를 찾는 과정 그것을 이제 우리가 푸리의 분석이다 또 푸리의 급수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그래서 이제 푸리의 변환이나 푸리의 분석은 그와 같은 그 정연파의 개수 그 진폭이죠 그리고 주파수 이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푸리의 변환이다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와 같은 거죠. 지금 여기 지금 굵은 실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정연파죠. 사인파가 아니잖아요. 비정연파입니다. 근데 이 비정연파, 사인파 아닌 이 비정연파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정연파죠. 이와 같은 정연파. 이런 정연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기가 T고 진폭이 AY인 이와 같은 정연파. 또 다른 또 정연파는 뭐냐면 이와 같은 정연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폭이 A3로 되어 있네. A3. 그리고 주파수가 이제 빠른 파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비정연파
F of FT는 여기 보면은 요와 같은 가장 주파수가 낮은 파형, 이 F1T하고, 그 다음에 요 F3T, 요와 같은 파형, 이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요와 같은 실선으로 된 비정형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성으로 보면, A1 sin 오메가 t죠. A1 sin 오메가 t. 그리고 두 번째 파형은 A3 sin 3 오메가 t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정연파와 이 두 개의 정연파를 합치해서 이와 같은 파형이 될 수도 있죠. 이게 기본 우리가 원하는 파. 또 이것을 약간 이동을 해서 이 그 제3고 이걸 3고조파라고 그러는데 기본파와 3고조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3오메가-T라고 그래서 3고조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파는 오메가가 1 오메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수로 되어 있을 때 가장 그 주파수가 낮은 그와 같은 파형을 우리가 기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파형이 여러 개의 정연파 1, 정연파 2를 더해서 이와 같은 F of T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것을 반파로 늦게나 빠르게 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그 파형은 이와 같은 파형이 되죠. 이런 파형도 되고 비정연파, 이런 비정연파도 되고 이런 비정연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1고주파를 기본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오메가가 2를 제2고주파. 고주파라고 하는 것은 하모닉스라고 그러죠. 하모닉스.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비정연파는 여러 개의 이와 같이 정연파의 합수로 되어 있는 거죠. 진폭도 다르고 주파수도 다른. 그래서 주파수가 가장 낮은 주파수 오메가가 1일 때를 우리가 기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파. 그래서 n이 이제 n이라면 이 이상을 뭐라 그러냐면 고주파라고 합니다. 고주파. 그래서 하모닉스. 우리 기본적인 이제 용어를 알면 이것을 다룰 때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연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연파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에서 전력이나 위상이나 진폭이나 전압 전류 다 구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부터 이제 정연파가 아닌 구형파나 삼각파나 다른 형태의 그 비정연파를 다룰 때는 결국은 그 비정연파는 여러 개의 진폭과 주파수가 다른 정연파의 합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푸리의 변환에 의한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연파를 푸리의 변환을 시켜버리면 그 비정연파는 어떤 진폭의 어떤 주파수의 정연파의 합수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결국은 지금까지 학습한 정연파를 이용한 정연파에 의해서 배운 전력을 구한다든가 전압을 구한다든가 시력값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정연파를 해석하는데 정연파의 기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비정연파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정연파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맛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무슨 그 칵테일이 있다. 이제 맛있는 우리가 아주 사람이 좋아하는 칵테일이 있는데 그 칵테일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원액 그 토닉으로 이제 원 술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섞을 것이냐. 맛있는 음식, 맛있는 탕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그 뭐 이렇게 맛있는 그 탕을 끓일 때 그 육개장을 끓인다 그러면 거기에 레시피가 중요하죠. 고춧가루라든가 뭐 참기름이라든가 기타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료들의 양도 중요하고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비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연파를 보고 이 비정연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파수, 어떤 진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오묘한 색깔을 내는 어떤 잉크가 있을 때 그 잉크의 원래의 색들 있죠. 우리가 그 색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비율로 배합이 됐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페인트 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역으로 하는 작업이 이제 풀이의 변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 예를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보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더 그 복잡한, 이제 좀 더 정밀한 그런 이제 파형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파형이, 화면을 좀 움직여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반파 파형만 보면 여기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파형이 원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비정연파가 되겠습니다. 이 파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정연파, 기본파죠. 그리고 다양한 그 고조파들이 있습니다. 정연파로 구성되어 있는 고조파들, 주파수도 다르고 진폭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쭉 더해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얘기한 이와 같은 파형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파형. 그래서 하모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이제 거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정확한 구형파가 되는 겁니다. n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비정연파가 많을수록 정연파가 많을수록 그와 같은 이제 원래의 비정연파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 애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플릿을 이용을 해서 또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사인파가 있습니다. 사인파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 진폭이 0.707이고 주파수가 있는 이런 사인파가 있습니다. 코사인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라이앵글이 삼각파죠. 이 같은 삼각파를 만드는데 비정연파죠. 이런 삼각파를 만드는데 보면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를 더해주면 된다는데, 여기 지금 사인 함수는 필요가 다 0이죠. 근데 코사인 함수에 이와 같은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본파입니다. 코사인 함수, 그리고 이런 코사인 함수를 더해주면 아까 우리 삼각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코사인 함수와 이런 코사인 함수. 이게 이제 그 표시가 되는 거죠. 또 만약에 톱니파형이 있어요. 톱니파형. 이런 톱니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톱니파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이와 같은 정연파. 여기 지금, sin x라고 돼 있죠. sin x라고. 그래서, sin x라는 파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연파. 요거 이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x축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x축으로 보면 각 그 주파수 여기서 이제 n을 높여주게 되면 해당되는 오메가 t, 2오메가 t, 3오메가 t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크기가 크면 큰 파형, 작으면 작은 파형, 마이너스 쪽이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그 파형이죠. 그러니까 1오메가, 2오메가, 3오메가, 4오메가가 그 오메가에 따라서 해당 파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해당 이와 같은 그 비정연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톱니 파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연파의 주파수가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사인 함수일 수도 있고 코사인 함수일 수도 있고, 어떤 비정연파는 사인 함수로만 구성이 되고 어떤 비정연파는 코사인 함수로만 구성이 되고, 또 그게 둘 다 합쳐서 이제 사인 코사인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개수만 우리가 알게 되면, 주파수와 개수만 알게 되면 비정연파가 어떻게 분해될 수 있는지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여기 이제 비정연파가 이렇게 있으면, 풀이의 변환에 의해서 이것을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표현하게 되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연파의 합으로 구하는데 이때 필요한 정연파의 개수라든가 계수라든가 정연파 진폭이죠. 그 다음에 주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으면 이제 우리가 비정연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해당되는 그 부분에 눌러주면 그때그때의 정연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폭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또 만약에 어, 구형파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형파를 만들려면 필요한 게 이런 사인파. 여기 주파수가 다 나옵니다. RMS 값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해당되는 거. 네. 4x, 5x, 7x, 9x, 11x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이와 같은 구형파가 된다는 거죠.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자, 기본적으로 퓨리의 변환에 대해서 또 정연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비정연파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요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비정연파는 이와 같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비정연파는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정연파의 합수를 할 때 가장 낮은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기본파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하모닉스라고 하는데 그 기본파, 제1고주파, 2고주파 쭉 그 n을 높여서 할수록 원래의 그 비정연파의 모습대로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파 F1T, F3T 합성함수인 FT 이게 이제 그 비정연파죠. 주기가 F1T의 주기와 같은 비정연파이다. 그래서 F1T를 기본파라고 하고 F3T를 기본 주파수의 3배인 경우에 제3고주파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연파 F of T는 FT 함수는 A1 진폭이 A1이고 sin 오메가 T 플러스 그 제3고주파인 경우에 우리가 A3라고 그랬죠. A3 sin 3 오메가 t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이제 기본파가 되는 거죠. fundamental frequency 기본파가 되고 이게 3고주파 제3고주파 그래서 제3고주파 고주파가 아니라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third harmonics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rd harmonics. 그래서 비선형 소자인 다이오드라든가 트랜지스터라든가 철심 변압기 이런 것들은 정연파를 인가하게 되면 비정연파가 생깁니다. 특성상. 잡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기본파에 1kHz 파형을 넣게 되면 그것도 증폭도 하지만 그 비선형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비정연파도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잡음이죠. 잡음이 되겠죠. 만들 때. 또한 함수 발생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함수 발생기 보면은 구형파도 만들 수도 있고 주파수나 진폭을 조정하고 정연파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정연파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지만 함수 발생기를 보면 주파수와 진폭을 해서 삼각파라든가 구형파라든가 이런 그 많이 사용하는 비정연파를 발생을 시키는 제공을 해줍니다. 발생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비정연파의 그 풀이의 급수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정연파를 어떻게 우리가 개수라든가 이것을 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비정연파의 시력값과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13장 전에서 주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정연파의 전력,
그리고 시료값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정연파. 자, 비정연파의 어떤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의 시료값은 정연파, 정연파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 비정연파의 전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즉, 직류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IMN, sin, n, 오메가 t, 세타 n. 여기서 n은 이제 1부터 쭉 가겠죠. 저기 비정연파를 구성하고 있는 정연파의 주파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IM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IMN 그러면 기본파 오메가 기본파의 최대값이 되겠고 IM2는 제2 고주파의 최대값이 되겠고 IM3는 제3 고주파의 최대값 이런 형태로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정연파에서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됐던 것을 이제 이거는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연파인 경우니까 1, 2, 3, 4가 없는데 이제 이것은 제1 오메가가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1, 2, 3, 4가 쭉 붙습니다. 그러니까 IMN 또 오메가 1 또 세타 1 이런 식으로 그때 위상 그때의 그 주파수 각속도 그때의 최대값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순식값이죠. 어떻게 보면 비정연파의 순식값을 표현이죠. 비정연파의 순식값 표현이 되겠죠. 순식값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비정연 전류의 시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비정연 이런 시료값은 이것은 뭐냐면 그 I0 직류 성분이죠. 직류 성분. 직류 성분의 시료값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 기본파, 제1고주파, 제2고주파 쭉 고주파의 시료값의 합수로. 그러니까 각각의 시료값을 그, 그 구해서 우리가 제곱권을 하게 되면 시료값이 되는 거죠. 비정연파의 전류의 시료값이 되는 거. 전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 그 주파수별로 그러니까 I0, IM1,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 이렇게 되면 이거 최대값이잖아요. 이거의 시료값을 각각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 IM2, sin,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2 그러면 이것이 제2 고주파의 최대값이니까 그거의 시료값 루트 1을 나눠주면 시료값이 나오죠. 그러면 I2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각각을 제곱권을 구하면 더해서 구하면 전체 시료값이다. 그리고 전압이고. 근데 이제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곡이 된 거죠. 왜곡이 된 외형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기본파의 시료치분의 나머지. 그러니까 기본파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나머지는 이거보다 주파수가 높은 하모닉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된 거하고 완전하게 고주파인 경우하고 그 외형률이 이제 높아지려면 이 부분이 커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작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고주파가 크고 이 부분이 작으면 외형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본파의 시료치분의 전 고주파 전체 고주파의 시료치를 더한 거죠. 더해서 제곱근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이제 보면 I는 시료값 비정연파죠. 50 직류 성분과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전류의 시료값과 전류파의 외형률을 구하라. 아까 우리가 요 공식이었죠. 세 개의 오메가 직류 성분 오메가 3오메가니까 기본파고 이게 3고주파죠. 이건 직류 성분이고 이것이 기본파죠. 기본파.
이것이 제3고조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료값을 구할 때는 각각의 각 그 주파수 대역의 시료값을 제곱을 해서 제곱근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직류성분이니까 50이죠. I1은 얼마예요? 이것도 요게 최대값이니까 이거 최대값이니까 나눠주면 루트 2로 나눠주면 100이 시료값이고 100이 I1이 되겠고 이거는 I3는 50이 되겠죠. 그럼 결국 50제곱, 100제곱, 50제곱을 더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외역률은 뭐예요? 외역률은 그 I1분의 나머지 걸 다 더한 거죠. 그래서 I1은 100이죠. 100분의 50이 되니까 50%가 되는 거죠. 50%. 그래서 외역률과 그 다음에 각 그 전압과 전류의 그 비정연파의 시료값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은 우리가 정연파에서의 전력, 유효 전력은 VI 각각의 시료값이죠.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V 곱하기 I 각각의 시료값에 V 곱하기 I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상전력은 피상전력이죠. 무효 전력은 V 곱하기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각 주파수대에서는 세타 1, 세타 2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도 시료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정연파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비정연파의 전압은 그 직류 성분과 그리고 각 전압의 최대값과 그때의 위상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직류 성분 최대값, 그다음에 제2고주파의 최대값. 교류 성분도 직류 성분이 있고 각 그 주파수 대역의 기본파의 최대값, 2고주파의 최대값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럴 때는 같은 주파수대에 그 우리가 그 전력을 이제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순식값이죠. 순식값을 구해서 한 주기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연파의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긴 한데 이제 직류 성분은 코사인 세타가 0이잖아요. 세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제1고주파 세타 1, 제2고주파의 시료값과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과 세타2 이런 식으로 그래서 VI, II는 시료값이고 세타 i는 동일 주파수에서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파는 여기서 이것은 전압의 위상이죠. 전압의 위상. 그리고 이것은 전류의 위상이죠. 각 주파수대.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주는 거죠. 위상차니까 전류의 위상을 빼주는 겁니다. 이게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세타 i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우리가 정연파에서도 세타니까. 그래서 각각의 시료값 전압과 각 그 주파수 대역의 기본파, 그 다음에 제1고주파, 제2고주파 이런 식으로. 근데 피상전력은 우리가 각 그거의 시료값을 그대로 곱해주는 거니까. 그죠?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률은 이 피상전력분의 평균전력이니까 우리가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의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그 피상전력은 VA고 그다음에 평균전력은 와트고 그리고 역률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비정연파의 평균전력, 피상전력, 역률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정연파의 순시 전압과 순시 전류가 있어요. 여기는 직류 성분이 둘 다 없네요. 여러분들이 늘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메가 T가 같은 그 두 개의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봐야 돼요. 이렇게 3오메가 T, 3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2오메가 T 있는 전류는 없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되고 이 부분이 다 최대값이죠. 최대값. 위상도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의 시료값. 전압의 시료값을 보려면 각각의 전압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지? 전압의 시료값은 각 그, 저, 주파수, 기본파, 고주파, 그거에 시료값에 제곱을 해서 제곱근을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V1 제곱, 여기서 V2가 있죠. V2의 제곱, 또 V3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지금 최대값이니까 시료값을 구하려면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V2는 이거죠. 30분의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V3는 이거죠. 루트 2의 10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전압의 시료값이 나오겠죠. 전류의 시료값은 바로 요 부분, 오메가와 3오메가만 있으니까 I1의 제곱, I3의 제곱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1은 이거의 10이 최대값이니까 루트 2의 10 그러면 시료값이 되겠죠. 제곱. 5는 루트 2의 5의 제곱. 전압이고 전류가 되겠죠. 계산을 해서 구해주면 되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의 외역률을 구하는 전압파의 외역률은 아까 외역률은 그 시료값 기본파의 시료값분에 나머지 전고주파의 시료값이니까 V2의 제곱, V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전력은 요거와 요거의 시료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와 요거 전류. 근데 2오메가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오메가에 해당되는 부분.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전체 그 평균 전력을 하게 되면 별로 역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전압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이 나오고 외역률은 아까 부여한 기본파의 나머지 전체 고주파의 시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전력은 이와 같이 V1 코사인 세타, V2 코사인 세타인데 두 번째는 전류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네, 역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14장 14.5에서 그 비정연파에서의 어떤 그 역률을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시료값을 구한다든가, 시료전압, 그러니까 시료전압, 시료전류, 시료전압, 시료 전류, 그죠? 그리고 평균 전력, 비정연파의 평균 전력, 피상 전력, 역률, 외형률, 처음 나오죠, 외형률. 비정연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비정연파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거고, 이제 퓨리어 변환을 이용을 해서 풀이의 개수를 구하고 풀이의 급수를 전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수학적인 그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도 그 7번, 8번, 9번, 10번은 이 책의 스코프와 좀 다르기 때문에 넘기 때문에 알기 쉬운 부분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그 풀이 과정에도 7, 8, 9, 10은 상세하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상 14장의 비정연파의 설명을